이게 한국 사람들은 이게 협동심이라는 게 몸에 그냥 저절로 배어 있는 것 같아요. DNA가 협동해야 산다, 우리는 뭉쳐야 산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아프리카는 힘들어요. 박사님이 이곳 건물 짓고 해도 주민호응은 어떤가요? 주민호응 좋죠. 주민호응 뭐 아주 좋죠. 제가 또 마을을 위해서 한 번씩 그 마을 발전 기금도 주고 하니까 마을 입장에서는 저를 싫어할 이유가 없죠. 제가 마을에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있으면서 뭐 마을에 빨래터도 지어주고요. 또 마을에 농사 짓도록 수로도 만들어주고요. 또 없는 땅 10헥타나 만들어주고요. 양계장 지어주고요. 다 키워주라고. 뭐 주민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싫어할 리가 없죠. 맹겐보이 차원에서 이 건물 관리해 주어야. 맹겐보이 차원에 이게요, 이런 것 같아요. 막 이게 사업을 해보면, 아프리카에 사업을 해보면 우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방금 맹겐보이 차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해야 되죠? 이게 없는 거예요. 자기 책임의식이 이런 게 없어요.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너희들 거야 하면 아무도 관리 안 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업하기가 힘든다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아시아는 그게 통해. 이게 너희 마을을 공동을 위해서 지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 마을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돼. 이러면 되는데, 아프리카는 이게 너희 마을 거야 하는 순간 그냥 다 폐허가 돼요. 아무도 관리 안 해요.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차라리 아예 모로처럼 지정해놓고 앞으로 이건 네가 관리해야 돼. 이건 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나마 관리가 돼가지고 우리 집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왜 개인에게만 지원을 하느냐, 마을 전체에 지원을 해야지 하는데, 제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빨래터 마을 전체를 위한 거잖아요. 이건 관리 전혀 안 되잖아요. 빨래터에 공동으로 쓰라고 이 짝퉁 펌프, 그 귀한 짝퉁 펌프를 홍 선생님께서 저 멀리 막 60km까지 어디 있는지도 저는 모르겠는데 그걸 알아서 구해갖고 그거 설치해주고요. 땅 파가지고 관 연결해가지고 물 나오도록 했는데, 지금 그 짝퉁 펌프 어디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용한 흔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는 회장님하고 왔는데요. 엄청 좋아요. 세봉입니다. 이거 제작하려고 그래도 몇십만 원 줘야 되는데 엄청 싸게 샀거든요. 세봉입니다. 짝퉁 펌프라 그러죠. 손 펌프. 이것도 설치를 하고 왔는데요. 사실은 뭐 하는 중간에 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도 되고, 나머지 일을 여기 우리 새마을회 회장님께 맡겨놨는데요. 네, 파이프 매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삽으로 파이프를 덮어주고 있네요. 물이 들어오는 곳을 강물 밑으로 고정을 하기 위해서 회장님이 들어오는 인입부를 물속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이쪽으로 못 들어가게 여기 검은 차광망이네요. 검은색 차광망을 어디서 주워 왔나봐요. 그거를 지금 감고 있네요. 그 다음에는 또 태양광 시설 만들어 가지고 물탱크 만들어 줬는데, 그 홍삼 떠나자마자 아무도 관리 안 해요. 이런 실정이거든요. 아프리카에서 뭔가를 한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하지, 교육하면 되지 하는데, 교육을 안 했겠습니까? 지난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교육했겠습니까? 유엔에서 그 수많은 예산으로 보통 세네갈만 하면 한 15년 단위로, 유엔은 15년 단위로 사업을 하거든요. 그 사업을 하고 또 평가를 하거든요. 그 15년 동안 약 세네갈에 300조가 들어가요.
그러면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시설,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300억이 아니고 300조라니까요. 그 수많은 돈을 투자했으면, 그러면 15년 전보다 세네갈이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300조를 투자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발전한 게 나는 안 보이는데,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네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거든요. 아시아는 말이 달라요. 아시아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300조를 투자한다 그러면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나거든요. 근데 아프리카는 뭐 그렇게 성과가 났으면 벌써 아프리카도 잘 사는 나라가 됐겠죠. 적어도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저녁에 새우잠 자는 일은 없겠죠. 근데 아프리카는 지금도 30%가 밥을 못 먹어요. 식량을 못 먹어요. 그만큼 어렵거든요. 15년 전이나 똑같아요. 15년 전에도 30%가 밥을 못 먹었는데 300조를 투자한 15년 후에도 똑같고, 그러면 앞으로도 또 15년 동안 300조를 투자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 300조가 한 500조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럼 500조 투자한 15년 뒤에 아프리카에서 배를 굶는 사람이 없어지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유엔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게 논문으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논문을 읽어보면 공통된 의견이 앞으로 15년 뒤에 예를 들어서 500조를 투자했다. 15년 동안. 15년 뒤에 배고픈 사람이 없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증가할 것이다. 이런 예측 논문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또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요. 15년 사업을 했으면 15년 전보다 적어도 배 고파서 죽는 사람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더 늘어났어요. 15년 동안. 참 어렵다 하는 거 정말 현장에서 안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은. 진짜 이해 안 되는 건 많습니다. 홍 선생님하고 이게 같이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홍쌤 느낌점도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토로하고요. 이렇게 하면 더 재밌는 방송이 되는데, 우리 홍쌤은 또 지금 돈 버신다고 현장에 계시고요. 그죠? 김식 선생님 올려주셨네. 공동체 책임은 불가능하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물든 사회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요. 영국병이 대표적인 사례. 네, 거의 정확하게 올려주셨네요. 이게 마을 공동 너 거야 하면 그 순간 그냥 그거는 폐허가 된다고 보면 돼요. 아무도 책임 안 지려고 안 해요.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말로 거기 가서 일을 해? 이런 식이죠. 해주어도 보람 없음 그냥 그대로 지들끼리 살도록 놔도. 네, 그래도 유엔에서는 정말 신경 많이 쓰거든요. 아프리카 문제에 대해서 유엔에서 하도 안 되니까, 해도 안 되니까 왜 이리 안 될까? 한때는 석구르님 말씀처럼 야 이거 해도 안 되니까 우리 앞으로 해주지 말자 이런 의견까지 나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게 93년도인가 그렇거든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어차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해도 안 돼. 그냥 차라리 안 해주는 게 나아. 이래가지고 정말 그 해에는 확 줄였어요. 확 줄여가지고 진짜 아프리카가 폭삭 망할 수준까지 간 적도 있죠. 그래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면서 의식이 바뀌면서 지금은 계속 해주는 쪽에 가는데요.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1기 때도 그런 똑같은 말이 나왔거든요. 아프리카는 해도 안 돼. 아프리카는 앞으로 지원하지 마. 이런 말을 트럼프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 그때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죠. 진짜 아프리카는 유엔에서 이게 돈을 안 주잖아요. 정말 심각한 상황에 빠져요. 왜냐하면 유엔에서 그 자금으로 그걸 가지고 국가 예산 세우는 나라들도 있어요. 돈이 워낙 없으니까. 우리가 유엔 자금 중에 미국이 정말 상당 부분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유엔에 1년에 한 4,300억 정도 내잖아요. 미국은 한국의 10배 이상 내죠. 회비만. 사업비 말고 정규 회비만.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돈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 스타일이잖아요. 자국 보호주의,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하지 말자 이런 입이 나왔다가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정말 지원 안 하면 유럽은 망하는 나라가 많죠. 어린아이 때부터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교육 많이 한다니까요. 교육을 얼마나 많이 하냐면요. 유엔이
유엔이 이거 안 들어오면 교육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일단 교과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쪽 세네갈이라든가 아프리카 사람들이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재주가 없죠. 교과서를 어떻게 만들어요? 인쇄소, 출판사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다 유엔이 다 만들어줘요. 교과서 같은 거. 그러니까 교육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도. 물론 이제 앞으로 조금씩 나아지겠죠. 지난번 방송에 제가 그 평균 교육 연수 조금씩 증가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아시아는 정말 팍팍 증가되는데 아프리카는 눈에 거의 보일락 말락하게 서서히 늘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도시하고 농촌의 격차가 너무 커요. 아프리카는. 제가 있는 지금 이 모로 맹겐보이는 농촌이잖아요. 도시하고 너무 막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게 또 문제예요. 문화적 차이인가요? 그렇죠. 문화적 차이죠. 결국은 문화적 차이죠. 제가 보기에는 문화적 차이고요. 그렇죠. 우리라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잘 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정말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라는 정신이 있잖아요. 이게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건 우리는 다 공감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안 그래요.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목 생활을 하면 자기들끼리 뭉치면 자기들이 키우는 염소, 소, 양들이 먹을 풀들이 서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다 같이 죽어요. 뭉치면. 그래서 흩어져야 저쪽에 막 한 5km씩 흩어져서 살아야 자기들 양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유목의 문화거든요. 우리하고 완전히 반대죠. 사고방식이. 처음에 이걸 정말 이해를 못해요. 아프리카 가면. 가르쳐줘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들 이해 못하잖아요. 현장에 가도 이해를 잘 못해요. 거기서 진짜 한 5, 6년 살아보면 이제 그게 뼈에 이제 실감 날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협동정신 가는 게 정말 없어요. 우리는 뭐 농업 사회다 보니까 옛날에 뭐 품앗이 내가 오늘 이 집에 일해주면 네가 나중에 우리 집 급할 때 와서 일해주고 이런 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박사님, 홍생 같은 분들이 많아야 세네갈도 변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으면 이제 조금씩 변하는 게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하윤희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아프리카는 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시아는 막 서로 가려고 해. 우리 유튜버도 보면 전부 대부분 아시아 유튜버야. 외국 나가서 하는 사람들 보면 아프리카 저처럼 사막 마을에 가서 살면서 유튜브 찍고 하는 사람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저 빼고? 아마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정말 일회용으로 갔다 오는 거 말고 여기서 막 한 10년 사시는 분들 있나요? 아시아처럼? 아시아는 뭐 태국이나 이런데 뭐 10년이 뭐야 뭐 한 20년 사신 분들도 유튜브 하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대부분 기본 막 10년 이상 사는 사람들 많아. 태국이라든가 뭐 라오스 이런 데는. 근데 여기 사막 마을 이런 데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10년간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살면서 유튜브 한다. 그런 거 있으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한번 보고로 좀 배워야 되겠어. 근데 너무 힘들어. 우리나라 어릴 때처럼 협동심을 가르쳐야 하는데 안타까워요. 예. 한국 사람들은 이게 협동심이라는 게 몸에 그냥 저절로 배어 있는 것 같아요. DNA가 협동해야 산다, 우리는 뭉쳐야 산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아프리카는 힘들어요.